안녕하세요. 옥계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오디오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누워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해설 프로그램입니다. 해설은 천체 관측 경험이 없는 초심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별과 우주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다소 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천문학 지식을 배우겠다는 마음보다는 그저 아름다운 옥계의 밤하늘을 보면서 이 시간을 만끽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보통의 천체 관측은 망원경을 사용해서 달이나 토성의 고리, 성운 등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른 관측 도구 없이 우리 눈만으로 별들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어폰을 꽂고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리를 잡으셨나요? 이제부터 휴대폰은 잠시 덮어두기로 합니다. 관측하는 동안 휴대폰은 꺼내지 말아주세요. 맨눈으로 밤하늘을 볼 때는 아주 작은 불빛도 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밝은 곳에 익숙해진 우리의 눈은 아직 어두운 밤하늘을 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눈이 충분히 적응할 때까지 잠시 시간을 들여 우주의 거리 단위인 광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년의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상상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저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 드넓은 우주를 상상하며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빛은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1초에 지구 둘레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죠. 이 속도로 1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면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를 가게 됩니다. 이렇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부르고요. 우주에서는 킬로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킬로미터를 사용하기엔 우주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인데요.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2,400경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쓰려면 0이 무려 18개나 붙습니다. 쓰기에도 너무 길고 경이라는 단위가 잘 가늠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면 빛이 250만 년 동안 달려야 도달할 거리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써야 할 숫자가 줄어드는 건 덤이고요. 우주의 크기에 적합한 단위가 필요한 이유 공감이 되시나요? 한편 이 일광년 거리에 있다는 말은 물체가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데에 1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지금 보는 모습이 1년 전의 모습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뭔가를 보는 데에 1년이나 걸린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아직도 잘 실감이 나지 않아서요. 남쪽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안드로메다 자리의 알파별, 알페라츠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알페라츠는 지구로부터 약 97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약 100년 전의 알페라츠예요. 조선의 밤하늘을 밝히던 알페라츠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눈에 닿은 셈입니다. 20세기 역사책 속에 존재했던 과거가 현재에도 존재하는 모습을 보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별을 본다는 건 이렇듯 시간을 거슬러 과거를 엿보는 일입니다. 아득한 과거의 존재를 실감하고 그들과 연결되는 경험이죠. 자, 이제 조심히 눈을 떠보세요. 암 적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떤가요? 별이 잘 보이나요? 충분히 암 적응이 되었다면 곧 이렇게나 수많은 별이 머리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들은 그 구성이나 모양을 모르면 저게 어떤 별자리인지 알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을 찾을 때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별부터 먼저 찾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근처에 있는 별들을 하나씩 찾아가면 되죠. 최초의 별자리도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조명도 방위도 없던 아주 오랜 옛날에 양을 돌보던 목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별을 활용했던 것에서 별자리가 시작됐거든요. 이때 가장 중심이 되던 별이 바로 북쪽에서 움직이지 않는 별, 북극성입니다. 그 별을 시작으로 주변의 별들을 이어서 특색 있는 모양을 만든 것이 오늘날 별자리의 유래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거기에 조금씩 더해졌겠죠. 자, 다시 별자리 찾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별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별들도 해와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정확히는 동쪽에서 남쪽 하늘을 거쳐 서쪽으로 지죠. 초저녁에는 동쪽 하늘에서 계절의 대표 별자리가 모습을 드러내고 시간이 지나 저녁 9시경이 되면 그 별자리들이 남동쪽 하늘의 가운데 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별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죠. 오늘은 이 위치에서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인 카시오페이아, 안드로메다, 페가수스를 중심으로 밤하늘을 관찰해 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밤하늘 관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동서남북 방위를 알아봐야겠죠. 먼저 동쪽입니다. 여러분은 동쪽이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자, 우리가 있는 구산 활성화센터에서 바다로 나가는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세요. 찾았나요? 그쪽이 동쪽입니다. 그럼 북쪽은 어디일까요? 옥계마을 들어오는 길이 있던 언덕 방향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신다면 손을 들어 가리켜 보세요. 네, 맞추셨습니다. 그쪽이 북쪽이에요. 이제 방위도 알았으니 서쪽 하늘로 사라지는 중인 여름의 별자리, 여름의 삼각형부터 보겠습니다. 서쪽 하늘을 바라보세요. 큰 바다를 우리 왼쪽에 두었을 때 서쪽은 우리의 오른편입니다. 그쪽을 바라보면 유난히 밝아서 눈에 들어오는 별이 3개 있을 텐데요. 각각 백조 자리의 데네브,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 검은고 자리의 베가입니다. 이 시기 하늘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밝은 별들이니 찾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별들이 모여 이룬 별자리를 여름의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여름철 내내 우리 머리 위에서 가장 밝게 빛나다가 이제는 가을철 별자리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점점 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오디오를 마치고 여유가 된다면 쌍안경을 가지고 여름의 삼각형을 이루는 별자리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날개를 펼친 백조와 독수리의 모양을 눈으로 찾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시력이 정말 좋고 날씨도 따라준다면 검은고 자리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별들은 자정이 가까울수록 서쪽 지평선 밑으로 사라질 테니 너무 늦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방위를 전혀 모른다고 가정하고 별을 통해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북쪽에서 움직이지 않는 별, 북극성을 찾아 북쪽을 확인하면 다른 방향들도 명확해지겠죠? 그럼 북극성을 찾기 위해
알파벳 W 모양의 카시오페이아를 먼저 찾아보죠. 가을 겨울 시즌에는 북두 칠성보다 카시오페이아의 W 모양이 뚜렷하게 잘 드러나거든요. 찾았나요? 아직 찾지 못했다면 오디오를 잠시 멈추고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시기에 따라 W나 M 또는 납작하게 기울어진 대문자 N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카시오페이아를 찾았다면 이제 W를 이루는 양쪽 선분을 길게 늘려 두 선이 만나는 곳에서 선을 5배 길이만큼 연장해 보세요. 별 하나가 그 선에 닿죠. 그 별이 북극성입니다. 어떤가요? 길을 찾는 별치고는 생각만큼 밝지 않은 것 같죠? 우리가 본 대로 북극성 폴라리스는 무척 밝은 별은 아니에요. 처음에 봤던 여름이 삼각형 별들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지금의 북극성은 2등급 별이거든요. 1등급 별은 2등급 별과 비교해 약 2.5배 더 밝다고 하니 육안상으로도 그 차이가 느껴질 만하죠. 그런데 지금의 북극성이라는 말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우리는 흔히 북극성을 고정된 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이면서 약 26,000년을 주기로 북극성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북극성은 별의 이름이 아니라 북극에 가장 가까운 별을 뜻하는 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 지금은 폴라리스라는 별이 북극성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서기 14,000년경이 되면 서쪽 하늘에서 봤던 검은고 자리의 별, 베가가 북극성이 됩니다. 14,000년 후의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밝은 북극성을 보게 되겠죠. 이제 가을철 별자리를 보기 위해 그 반대편인 남쪽 하늘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아까 여름이 삼각형을 볼 때처럼 확연히 밝은 4개의 별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찾으셨나요? 페가수스의 몸통을 이루는 4개의 별, 바로 가을의 사각형입니다. 4개의 별 주위로 말의 머리와 다리 별들도 찾아보세요. 그 별들을 이으면 보이는 별자리가 바로 하늘의 말 페가수스 자리인데요. 페가수스 자리는 말의 머리와 목 2개의 다리, 몸통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딜 봐서 말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억지스러워 보이는 별자리의 모양은 각 문화권이 별을 바라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그 이름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동양과 서양의 관점 차이를 엿볼 수 있기도 하죠. 그러니 별자리 이름과 구성이 좀 얼토당토않게 느껴지더라도 그 자체를 하나의 문화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페가수스의 사각형과 별 알페라츠를 공유하는 별자리 안드로메다를 보겠습니다. 안드로메다 자리는 페가수스의 사각형을 이루는 별들 중 북동쪽에 있는 별 알페라츠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 알페라츠가 안드로메다 공주의 머리 부분이고요. 마치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자세로 누워 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별자리 말고도 같은 이름의 운하가 또 있죠. 바로 안드로메다 운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자리와 안드로메다 운하는 별개의 천체이지만 안드로메다 자리 안에서 안드로메다 운하도 볼 수 있어요. 안드로메다 자리에서 위쪽으로 뻗은 안드로메다의 무릎 부분에 보면 뿌옇게 빛나는 형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안드로메다 운하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드로메다 운하는 지구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천체인데요.
아주 조금씩 우리 은하와 가까워지고 있어서 45억 년 후에는 충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요. 안드로메다는 또한 W 모양으로 쉽게 찾았던 별, 카시오페이아가 뜨면 그 옆에 보이는 별자리죠. 이 두 별자리는 모녀 별자리인데요. 안드로메다 자리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페르세우스 자리와 함께 등장하는 유명한 신화가 있습니다. 바로 카시오페이아 신화인데요. 에티오피아의 왕비 카시오페이아는 신들도 감탄할 만큼 무척 아름다웠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만큼이나 허영심과 교만함으로도 유명했죠. 비극은 카시오페이아의 교만한 말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다의 요정인 님프들을 두고 나나 내 딸이 님프들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그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크게 화가 나서 바다 괴물 테토스를 보내 에티오피아를 공격하라 지시합니다. 왕비의 경솔한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국난에 빠지게 된 거죠. 카시오페이아의 남편이자 국왕인 케페우스는 신들을 찾아가 나라를 구할 방법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려온 신탁이 너무 잔인합니다. 포세이돈의 화를 잠재울 방법은 다름 아닌 그들의 아름다운 딸 안드로메다 공주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부부는 결국 나라와 백성을 살리기 위해 안드로메다를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안드로메다 공주를 그 유명한 영웅 페르세우스가 목격하게 되죠. 메두사를 처치하고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돌아가던 중에 위험에 처한 아름다운 소녀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들어 케토스를 돌로 만들어버리고 안드로메다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카시오페이아는 딸을 잃을 뻔하고도 아직 그 교만함을 버리지 못해 또다시 신들의 노여움을 사고 말았는데요. 결국 포세이돈이 그녀를 벌주어 밤하늘에서 영원히 회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벌의 방식이 참 상징적인데요. 신화에서 카시오페이아 자리는 왕좌에 앉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만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하늘에 거꾸로 매달린 모습으로 보이는 때가 있어요. 즉, 카시오페이아는 호영심의 벌로서 영원히 왕좌에서 떨어질 듯 뒤집힌 채 하늘을 돌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카시오페이아 자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별자리 모양을 보며 신화 속 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신화를 떠올리면서 별자리를 찾아보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옥계 밤하늘 맨눈 천체 관측 오디오 프로그램 누워서 보는 옥상별멍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디오가 끝나면 쌍안경을 가지고 희미하게 보였던 별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흐릿했던 별자리 그림을 그려보세요. 만약 찾지 못한 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별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고요. 어두워서 지나쳤던 베가의 검은고 자리를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좀 더 늦은 시간까지 밤하늘 감상이 가능하다면 지금처럼 편안하게 누워 유성우를 기다려 보는 것도 좋겠네요. 저는 가끔 옥계의 밤하늘에서 별똥별을 보기도 하거든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